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어부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어부 같나요? 홍길동 같죠? 예, 오늘은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제2의 음식 칼럼니스트 한규희 씨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알쓸신잡, 뭐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쓸데없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약간 잡다한 지식 중에서 음식에 대한 역사, 음식의 유래. 오늘은 생선 이름에 대한 유래인데요. 저는 되게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니 이런 깊은 뜻이 너무 황당하다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얘는 왜 이런 이름이지 하고 궁금해하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는데, 일단은 먼저 명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이 명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진짜 고유의 진짜 생선이고 대표적이고, 명태는 이제 동해의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그런 조경수역 부분에서 한류과 물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쪽, 함경도 쪽, 요쪽에서 이제 동해 일대에서 많이 잡히죠. 그래서 명태는 잡아가지고 겨울철에 이제 덕장이라고 해서 명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내장을 다 빼놓은 다음에 달아놓잖아요. 거기 덕장에 막 눈도 쌓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명태를 말리면 이제 그게 북어가 되기도 하고, 명태 이름이 진짜 다양하죠. 근데 이 명태가 한문으로 밝을 명자에 클 태자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도대체 밝고 뭐가 큰 걸까 궁금했습니다. 왜 얘만 이름이 명태일까? 뭐 예를 들어서 갈치, 치로 끝나는 갈치, 참치, 꽁치로 끝나는 애들이 있고, 뭔가 라임이 딱딱 맞잖아요. 잉어, 붕어, 뭐 어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숭어 이런 애들이 있고, 얘만 왜 태야? 왜 얘만 클 태자야? 어디가 큰 걸까? 지느러미가 큰 걸까? 눈알이 큰 걸까? 입이 큰 걸까? 어디가 큰 걸까? 뭔가 좀 기대가 되면서 왜 명태가 명태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명태는 진짜 우리나라 밥상에 제일 자주 오르는 동태찌개, 뭐 그리고 이 명태는 이제 바짝 말리면은 북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황태라고도 하고요. 살짝 말리면 코다리. 저 진짜 코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코다리찜, 막 코다리 냉면도 너무 좋아하고, 얘는 정말 다양한 애예요. 그리고 이제 생태찌개. 동태랑 생태는 또 국물 맛이 다릅니다. 동태는 얼린 거기 때문에 다소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생태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이제 현지에서 진짜 조달받아가지고 신선한 상태에서 끓이는 건데 국물이 진짜 맑고 시원해요. 생태찌개, 동태찌개 따로 있죠. 그리고 얘는 또 뭐 말이 되게 많아요. 바짝 말리면 북어인데요. 북어가 애기면은 노가리. 쏘가리라고 할 뻔해서 노가리. 작은 명태를 말린 건 노가리. 우리 이제 술안주로 노가리를 먹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유행하는 거, 요거 한번 드셔보셨나요? 그냥 북어가 아니라요, 조금 더 살이 도톰하네. 먹태, 뭐 개코 먹태 이러면서 이제 먹태가 엄청난 또 안주로 요즘 붐이 일었어요. 맥주랑 먹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먹태는요, 북어랑 다른 게 얘는 사실 B급이에요. 실패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덕장에다가 이렇게 바짝 말리면은 겨울에 그런 막 눈도 막 내리고 되게 차갑게 밤에는 얼고 낮에는 그 얼어 있는 게,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게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이게 말리면서 증발이 되면서 얼어있는 고체 상태가 바로 기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바짝바짝 말라서 이제 바스락거릴 정도로 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봄이 빨리 찾아온 거야. 그래서 많이 못 얼었어. 그래서 약간 살이 좀 꾸덕꾸덕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린 게 이게 먹태예요. 좀 덜 마른, 방건조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좀 마른 건데, 근데 이거는 살이 더 많아요. 먹태는 북어보다 살이 더 많고 오히려 더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이걸 구워가지고 술안주로 먹는데 소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봐봐요. 간장, 마요네즈, 청양고추 딱 썰어가지고 요거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막 완전 맥주에 입에 침 고여. 맥주 안주로 최고요. 그래가지고 치맥은 좀 다소 배부를 수 있는데, 이거는 먹맥이라고 해서 또 진짜 아마 호프집에서 드셔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맥주 안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먹태, 뭐 짝태, 뭐 정말 다양한 이름. 명태가 진짜 이름이 다양하지 않나. 자, 그렇다면 명태는 왜 명태일까요? 어디가 밝고 어디가 큰 걸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명태가 왜 명태인지 한번 알아보죠. 명태가 된 이유는요. 이제 사실 이게 비늘이 있는 생선은 어자가 붙어요. 잉어, 붕어, 뭐 숭어, 이렇게 비늘 그리죠. 탁탁탁탁 터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비늘이 막 떨어져 나오는 그런 애들은 어를 많이 붙여요. 그런데 비늘이 거의 없고 매끈한 애들은 치자를 붙입니다. 꽁치, 뭐 이렇게 뭐 멸치, 참치 뭐 이런 애들은 미끈한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왜 이제 명태냐면 저는 사실 어딘가가 클 거라고 좀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는요, 함경도 명천지방에 어느 한 관찰사가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관찰사에게 이제 이 명태를 올렸대요. 근데 먹어보고, 이 맛은 너무 맛있잖아. 이 생선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딱히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이름이 없다니! 내가 친히 이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 생선을 잡은 사람 어부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제 좀 양반이 아니고 이런 어부나 천한 사람들은 박가, 김가, 최가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태가라고 하옵니다. 그 어부 이름이 태시였어요. 클 태자. 그리고 그 명천지방의 명자가 밝을 명자였어요. 아, 그럼 명천지방에서 태가가 지은 그러한 생선이다. 그래서 이제 명태라고 부르거라. 그래서 명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가가 아니고 내가 지었으면 명최가 된 것이고요. 박씨가 이제 잡았으면 명박,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명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 명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명태가 얼면 동태? 냉동할 때 동자에서 동태가 되는 거고, 이제 말려가지고 노릇으로 해지면 황태?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명태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런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가 있거든요.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막 연애 편지 쓸 때 막 이런 거 막 썼던 것 같은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관찰사가 명태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얘는 그냥 흔한 하나의 생선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관찰사가 이제 이 명태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얘가 이제 국민 생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명태는 이름이 되게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명태. 자, 명태가 그냥 생생한 상태. 그러면은 이제 생태라고 하고 뭐 명태, 얘가 다 명태인데요. 얼면은 동태. 그리고 이제 조금 작으면 이게 방건조 오징어처럼 살짝 건조한 건 코다리.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조림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담백하고 꼬독꼬독한 맛. 북어는 이제 말린 거, 바짝 말린 거. 그리고 바짝 말린 명태랑 또 북어랑 황태랑 좀 다르대요. 이제 북어는 바짝 말린 거라서 이제 진짜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북어국 해 먹는 거고, 황태는 얼렸다 녹았다가 이제 반복해서 오히려 노르스름하게 정말 맛있는 상태로 이렇게 덕장에서 자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황태라고 한대요. 거의 비슷한데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노가리는 이제 애기, 새끼 명태. 귀여워. 이거 찢어가지고 맥주랑 막 마시는데. 바짝 말린 새끼 명태는 이제 노가리. 먹태는 황태가 되지 못하고 이제 너무 날씨가 따뜻해진 나머지 살짝 꾸덕꾸덕 제대로 말려지지 않아가지고 살이 좀 남아있는 상태로 덜 말려진 거. 망한 건데 오히려 그게 요즘에는 좀 화제가 더 되고 있죠. 먹태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먹태도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명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김에 다른 생선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생선 이름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자, 다른 특이한 생선 이름 또 준비를 했어요. 일단 뭐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그 급식이 시작됐었는데 급식으로 자주 나왔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면수. 이거는 바짝 구우면 껍질이 그렇게 맛있어요. 껍질이 뭔가 도톰하면서도 약간 치킨 껍질이 맛있듯이 이면수도 바짝 구워야지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담백하면서도 기름기가 있고, 요것도 소주 안주로 되게 좋은 임연수입니다. 누가 봐도 이름이 임연수, 사람 이름처럼 생겼죠. 심지어 수풀림, 느릴연, 늘린다, 느릴연, 거기다가 수명수예요. 명수, 목숨수.
수풀림자는 그냥 성인 것 같고 목숨을 늘린다. 사람한테 지었던 이름이에요. 오래오래 살으라고, 장수하라고. 이 이면수도 이면수라는 그 어부가 이거 이제 그물만 내리면 이 이면수를 잘 잡았다 해가지고 그 어부의 이름을 지어서 임연수어가 된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쥐노래미과의 그냥 생선인데 이게 이제 맛있다 해가지고 이제 임연수가 된 거라는 거.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많이 글씨를 틀려요. 이면지 할 때 이면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임연수어. 정확히 표준어는 임연수어입니다. 임연수어. 이면수어도 진짜 맛있는데 바짝 튀겨가지고 이거 약간 간장에다가 그 연겨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생선 먹고 싶다 갑자기.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때는 제가 엄마가 생선을 많이 구워주시는데 이제 혼자 살아서 혼자 이게 밥 차려 먹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생선 구워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생선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저는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여러분, 김은 왜 김일까요? 우리가 진짜 솔직히 한국인의 가장 밥도둑은 간장게장이 아니라 김 아닙니까? 먹을 거 없고 진짜 그러면은 김에다가 참치에다가 김치. 김, 참치, 김치, 계란 후라이. 제가 주로 많이 먹는 메뉴인데요. 김은 정말 어린애들이 막 편식하고 밥 안 먹어! 막 이러면 김에 싸주면 다 먹잖아요. 김만한 진짜 밥도둑이 없단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사가는 게 김입니다. 명동에 가잖아요. 그럼 김을 되게 많이 팔아요. 이렇게 좀 그런 길거리 리어카에. 그 김을 외국 사람들이 사가서 어떤 식으로 먹냐면 그냥 막 먹어요. 밥에다 안 먹고. 진짜 약간 스낵처럼 술안주로 김을 많이 사간다고 해요. 이 김은 왜 김이 된 걸까요? 저는 그 김이 좀 귀하다 그래서 쇠금자 써서 금에서 나온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김은요 1640년에 최초로 김을 양식하는 데 성공을 했대요.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자연산 김을 막 다 이렇게 손으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말렸었는데 양식을 하는 잔잔한 바다에다가 계속해서 양식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양식에 성공했던 사람 이름이 김여익 씨래요. 그래서 김여익 씨의 역시 성을 따서 김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김은 한문으로도 쇠김자, 여러분들이 그 성으로 쓰는 그 김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서 김이 된 겁니다. 박씨였으면 우리가 박에 싸먹는다 이랬을 거고, 정말 홍씨였으면 홍에 싸먹는다. 나 홍 좀 줘. 밥에다 싸먹게. 진짜 그랬을 거예요. 와, 김이 그래서 김이라는 거.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양반김. 아무튼 그런 거였다라는 거. 저는 김이 제일 신기했어요. 되게 좀 황당하다. 그런 거였어? 주로 옛날에 성을 많이 땄구나.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재밌는 유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 이란 말 들어보셨죠? 도루묵구이. 이 도루묵구이는 여기에 알이 팍팍 박혀가지고 이 입안에서 톡톡톡 튀기는 그 맛. 이 도루묵구이. 약간 시샤모구이랑도 약간 비슷한 맛인데, 어쨌든 이 도루묵은 왜 도루묵이 됐을까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먹는 그 도토리묵하고 관련이 있나? 이게 왜 도루묵이지? 이랬었는데, 요거는 선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 할 때 이제 선조가 막 신의주로 피난 먼저 가잖아요. 먼저 튀잖아요. 선조가 피난길에 끝쪽 신의주 근처에서 이 도루묵을 이제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야. 알도 톡톡 입에서 터지고 너무 맛있다. 이거 무슨 이름이냐? 이게 도대체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얘는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이 묵이었어요. 묵이라 하옵니다. 이랬더니 묵이라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에게 묵이라니 뭔가 아쉽구나. 내가 정말 멋진 이름을 지어주겠다 해서 선조가 약간 이게 실제로 약간 은빛을 띠거든요. 그래서 은색빛을 띈다. 그래서 은어라고 우리가 이제 금은방 할 때 그 은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은어 정말 맛있구나. 그래서 확 칭찬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고서 이제 돌아와서 궁으로 복귀해서 은어가 또 먹고 싶구나.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존맛 이러면서 이제 은어를 대령하거라. 그래서 이제 은어를 이제 이 도루묵을 갖고 왔는데 그 맛이 아닌 거야. 이 맛이 아닌데 왜 그때 그 맛이 안 나지? 짜증나. 그래서 선조가 화를 내면서 뭐야 이거 옛날처럼 그 맛이 아니잖아. 그때 그 맛이 아니야. 도루묵이라고 불러. 도로 다시 그냥 다시 도루묵으로
불러 이래서 도루묵이 된 거래요. 아무래도 선조가 이제 시장이 반찬이라고 원래 좀 피난길에 겁나 배고픈 상태에서 먹었으니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궁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호화호식하면서 갑자기 먹었더니 아, 이 맛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되게 좀 가난할 때 먹을 거 없을 때 그럴 때 먹은 게 진짜 맛있었던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술 마시고 집에 올 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왔던 아주 어렸을 때 오빠랑 진짜 이렇게 막 싸워가면서 먹었던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맛이 아직도 그리워요. 아직도 그런 치킨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좀 없이 살 때 엄청난 경쟁 속에서 그렇게 먹었던 게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루묵은 선조와 관련해서 그래서 도루묵이 된 거고 말짱 도루묵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도루묵구이도 엄청난 기승전 술안주죠. 예, 이거는 이제 소주 안주, 맥주 안주 아주 맛있습니다. 건강에도 되게 좋고요. 이 안에 알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도루묵. 나중에 술안주 한번 꼭 드셔보시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배도 약간 든든해지고 알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저는 이거는 진짜 처음 알았던 새로운 생선인데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엄청난 좀 명예가 있는 뭐 그러한 생선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군 평선이? 예, 들어보셨나요? 저 이거 못 먹어봤어요. 이거 굴비보다 값지게 치고 진짜 맛있는 생선이래요. 근데 얘 좀 무섭게 생겼다. 약간 피라냐 느낌? 얘 너무 저 위에 그 지느러미가 되게 좀 무서운데 얘는 실제로 조금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참돔? 딱돔, 참돔까지는 아니고 좀 조그만 돔, 딱돔과라고 합니다. 돔처럼 생겼는데 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본 서방에겐 절대 주지 않고 애인한테만 애인을 새서방이라고 한대요. 몰래 만나는 서방을. 옛날 여자들 자유로웠네 은근히. 새서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새서방에게만 주는 생선이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새서방고기라고도 부른대요. 이게 어디 특산품이냐면 여수지방의 특산품입니다. 자, 때는 역시 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여수에 이제 진영이 있잖아요. 여수 가명에 이제 시찰을 왔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왔으니까 제일 맛있는 예전에 얘 이름이 없었어. 얘를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군평선위를 딱 올렸는데 그땐 이름이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잡수시고 먹고 드시고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이제 먹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각 고을마다 이렇게 시중을 드는 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기는요 약간 노비처럼 시중을 들기도 하지만 약간 좀 기생의 역할도 했었어요. 그 관기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생선의 이름을 물어본 거죠. 이름이 무엇이냐 이랬는데 그 관기가 이제 오해한 거지. 평선이라 하옵니다. 그래가지고 맛있구나. 이제부터 이 아이를 평선이라고 부르거라. 관기가 평선이 내 이름인데. 어쨌든 그렇게 서로 약간 의사소통의 문제로 그 관기의 이름을 따서 누가 봐도 평선이 사람 이름 같죠? 그 관기의 이름을 따서 평선이가 된 거고 왜 군자가 붙냐면 이 평선이는 뭐 회로 먹거나 뭐 이렇게 쪄서 먹거나 그런 거보다 구워 먹은 게 제일 맛있대요. 원래 생선은 구이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워 먹는 게 맛있다. 그래서 군 평선이. 그래서 얘 이름이 군 평선이고 여수지방의 이제 특산품으로 되게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되게 맛있는 생선이래요. 나중에 여수에 가면 꼭 반드시 군 평선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웃겼어요. 서로 사오정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생긴 에피소드라는 거. 군 평선이까지. 그래서 오늘은 좀 생선 이름을 준비해봤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명태가 제일 좀 신기했고요. 김하고 군 평선이 이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선의 이름이 제일 재밌었는지 그리고 댓글로 이 음식의 유래도 궁금합니다. 뭐 이 음식은 언제부터 먹었고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 조사해서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한나의 알쓸신잡. 오늘은 생선 이름에 대한 자선어보. 나중에 자선어보도 정약전에 대해서 한번 꼭 다뤄볼 생각이에요. 자선어보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간편한 주제로 알쓸신잡스러운 수많은 물고기들의 신박한 사연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려요. 생선 먹고 싶다. 자, 아무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